이거 나고 나오네. 솥에서 말리다 보니까 아홉 말리다 보니까 다른 맛이 나던 거예요. 좀 누른 탄맛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그런 차맛이냐 모든 분들은 고집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여기 구청암에 차 만들고 있는 덕재스님입니다. 이제 구청암에 있게 된 계기는 차 때문에 있게 됐고요. 그때가 2005년경인가? 하면서 이제 원주를 잠시 보러 왔다가 원주를 한 1년 살고 떠나려다가 이제 주변에 야생차가 맛있어서 한번 만들어 먹은 계기로 하암사에서 차를 만들면서 하르락해서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구충암을 올라가라 해서 2007년도 9월 달에 올라와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차를 만들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차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 차가 몸에 좋아요. 우리 몸에 안 좋았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암사 주의심이 저기 사숙님인데, 종삼 사숙님이라고, 그 어른이 차나 만들면서 살자 했던 그런 계기로 여기에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하암사의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하암사 오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3층 사자석 탑. 차 얘기를 하려면 꼭 그 탑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3층 사자석 탑을 보면은 4마리의 사자가 탑을 받치고 있고, 그 한가운데 어떤 스님상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은 조그만한 그 공양상이 하나 있어요. 차를 올렸던 공양상인데, 그 탑을 그와 같은 형태로 공양 형식으로 했냐. 여기를 창건하셨던 연기조사께서 효심이 굉장히 지긋하셨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어머님을 차 공양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그 효심이 하도 지극해서 후대에 이것은 본받아야 된다 싶어서 아마 자장률사께서 그 탑을 이제 조성하고 후대에 본받게끔 공양 올리는 공양상을 조성을 했어요. 연기조사께서 차를 꾸준하게 드셨기 때문에 그 차를 올렸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효대라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꾸준하게 이제 스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요 근래에는 저희 누스님인데, 도자 광자 스님께서 옛날에 여기서 주석하시면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신도들한테 갖다 드리면서 시주 받아서 많은 후학들도 이제 기르기도 하셨죠. 옛날 여기 밑에 마을 보살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서 차 따로 그 옛날에 교통이 안 좋은데도 나주까지 가서 차를 따갖고 오셨답니다. 이 일대의 차도 모자라서. 그렇게 이제 차를 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하암사는 차로서도 빼놓을 수가 없죠. 3층 사자성도 봐도. 하암사 하면 차 역사가 오래됐는데, 배웠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배웠다고 하기도 그렇고, 형자 때부터 차 얘기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근데 실상 차 할 때는, 차를 한 계기가, 내가 하암사에 들어와서, 형자 때 차를 한 6개월 동안 마시고 나서, 차만 마시면 속쓰려서 차를 안 마셨어요. 이 차를 왜 스님들은 마셨을까 이제 궁금하던 찰나에 그랬었고, 이제 그러다가 보이차 마시고, 선원 다니면서 보이차 마시고, 기도하면서 보이차 마시고, 그러다가 다시 하암사 원주를 살면서 2005년도에 원주를 임시로 살러 왔다가 산에 있는 야생차를 마을 밑에 할머니 보살님들한테 차 좀 따서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어서 가져와서 먹으니까, 옛날에 차 마셨는데 굉장히 떫어서 못 먹었었는데 이 차는 떫지도 않고 맛과 향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차가 있구나 이제 싶어서 이제 차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차를 처음 했는데 모르니까 기존에 만드는 사람들한테 배우러 갔어요. 한 3곳을. 근데 장신들이 만드는 방법이 다 최고라고 얘기해. 그러면 어느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더라고, 내 생각에는. 그냥 흉내 내보자. 눈썰미가 있으니까. 흉내 냈는데 내가 차가 더 맛있어. 그래서 그 계기로 그냥 차를 꾸준하게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알게 된 게, 차를 만들고 한 4년 지나면서 옛날에 차가 떫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차나무들도 다 생명이더라고요. 이제 그게 알게 된 거야. 차를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여기 차가 떫지 않은데 갑자기 떫은 맛이 나서 왜 떫을까, 어느 차밭이 그럴까 싶었는데, 자주 따는 차밭에 가서 거기서 딴 잎 갖고 차를 만드니까 떫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얘들도 결국은 스트레스 받아서 떫어지는구나. 그래서 얘도 이제 스트레스 받아 떫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차 떫은 걸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사람들은 차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차 맛 보러 오고, 만드는 방법에서 차가 맛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드는 방법을 많이들 물으러 와요. 근데 나는 흉내만 내고 있는데, 차 만든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흉내만 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방법을 물으러 와서 그냥 편안하게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모든 들어오는 음식은 자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순수하게 내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드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죠. 우리가 생명 아닌 게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나무들도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음식도 그래요. 반찬 만들 때 좀 기분 나쁠 때 만들면 맛이 없어져요. 그와 같이 즐겁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항상 모든 생활은 즐겁게 하면은 항상 복이 오는 것도 어떻게 좀 차와 더불어서 자연을 알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차 마실 때는 항상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마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물학자가 탄닌이 그 식물의 방어력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염소들이요, 풀을 뜯다가, 초원에 풀어놓으면 한 곳에 막 뜯다가 그 옆에서 계속 뜯으면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참 멀리 가서 뜯는답니다. 계속 뜯고 있으면은 옆에 식물들이 쟤들이 뜯으러 오니까 방어력을 해서 쓴맛을 막 맛없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염소도 계속 먹어보니까 맛을 하니까 여기서 먹으면 안 되겠다. 멀리 돌아가서 또 새로운 곳에서. 이게 결국은 그런 동물들도 나름대로 그런 삶의 지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 내가 만화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느 만화 작가가 어린 만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도인이 어린 동자를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대나무를 한 세 그루를 가만히 쳐다보라고 그래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그 대나무 세 그루만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떨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봐라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와서 그 대나무 세 그루를 싹 비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나무들도 자기 어떤 죽음을 예견하고 그 두려움에 떠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 음식도, 이 차도 그와 같이 자연스러운 편안함 속에서 길러서 거기를 얻어먹는 게 낫지. 요즘 시중에 차들이 많이 떫은 이유는 수확량 늘리려고, 아니면은 작업이 편하게 하게끔 해서 이제 떫은 맛이 나가지고, 떫은 맛 때문에 차들을 많이 안 드시는데, 떫어도 차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차를 만들어 드시더라도. 근데 우유차 하면 또 못 알아들어. 밀크티. 영어를 살짝 빌려서 밀크티 하면 알아듣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차를 많이 드시는 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마시라는 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한 5,000년 가까이 차를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차를 접하고 나서 차가 좋으니까 전쟁까지 일으켜가면서 차를 가져가려고 했고, 티베트, 그리고 또 하나, 티베트 고산지대 사람들이 야채가 없어요. 비타민 성분이. 식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육류하고 야크젓 같은 것만 먹고 살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게 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차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좀 아는 입장으로서는 안타깝죠. 왜 이제 안 먹게 된 이유도 이제 알죠. 안 먹게 된 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야채를, 식물을 굉장히 잘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이 좋은 땅이 없어요. 물이 좋았고, 금수강산이잖아요. 금수강산이라고 했죠. 물이 좋고, 뭐, 다 가장 좋은 거. 근데 그것을 우리 현대인은 과학이라는 문명하에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자연을 더 좀 잘 보존해서 차 없이도 사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프면은 차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차나무는 차 딸 때 외에는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차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차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표본으로 하나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차나무가 여기서부터 뿌리예요. 중간에 뿌리가 끊긴 건데 이렇게 깊어요. 뿌리가 이렇게 긴 겁니다. 근데 얘들한테 거름을 주게 되면 옆에 잔뿌리들이 있어요. 잔뿌리가 커지면서 땅에 기운을 먹고 자라는 직근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깊은 맛이 안 나죠. 그리고 거름을 줬고 비료를 줬기 때문에 쑥 커요. 그래서 차의 기운을 그대로 갖고 오지 못해요. 물맛만 나는 것이죠. 그런 깊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차를 심으라고 많이 권장하면서 차가 오랫도록 살 수 있는 공간 찾아서 씨로 심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혼자 편안하게 잘 자라게끔. 그러면은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죠.